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게 들어갈지 아니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사상 첫 8차례 연속 인상에 나설지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는 공통 질문입니다. 내일 과연 한국은행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동결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소수파입니다. 네. 올릴 것 같습니다. 아, 올릴 것 같다. 네.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향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올려두고 사실 이제 멈췄다가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기보다는 올려놓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아까 동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동결을 하더라도 조금은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매파적인 메시지 전달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추가적으로 2차례 정도가 아니라 3차례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니까 매파적인 발언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즉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은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계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언 자체는 매파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즉 그 얘기는 가계 부채가 좀 더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이라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올리더라도 이미 3.5%가 기준치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0.25bp 올리는 거랑 미국이 0.25bp 올리는 거랑 효과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변동금리 비중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건 결국은 금리 인상의 어떤 피해라던가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가계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0.25 외에는 사실은 선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3.75까지 일단 가면 거기서 사실 더 올릴 여력은 저도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0.25%포인트 정도만 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은 전선이 그러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반대로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는 물가라는 거와 환율이라는 걸 보면 올려야 되고 국내 경기를 보면 올리면 안 되는 건데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통화 정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간에 공조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온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게 과거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네, 심각하죠.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06%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가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올라오는데 경제고통지수가 실업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네.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올라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 고통지수가 워낙 높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 만기의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모든 금리가 다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시중금리가 4.6%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엄청나게 컸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또 그런 금리의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가계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3.5% 고점금리를 제시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환호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말을 지켜야죠. 아하.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동결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린북도 이제 내놨어요.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았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번이나 올렸는데 물가가 잡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난 겁니까? 일단 경기 둔화가 있다는 거는 일정 부분 이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약간의 경기 쪽 측면에서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경기 둔화가 왔다. 물론 경기 둔화가 온 게 금리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런 건 그것만은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대환경도 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오늘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물가가 확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뭐 수입 물가 같은 비중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물가가 천천히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소비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의 전달 경로 중에 하나는 결국 소비를 어떻게 제약을 시켜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작년에는 4%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방어하는 역할, 선방하게 하는 역할, 그나마 하게 하는 역할을 소비가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소비도 본격적으로 조금 제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파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달러는 또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을 하고 또 5% 이상의 금리로 연말까지 계속 유지를 했었을 때 네. 달러의 약세 추세는 멈출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킹 달러 현상을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추가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즉 지금 4.75니까 5.25까지. 근데 일부에서는 추가로 더 0.25, 그러니까 5.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만기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30년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의 변하는 그 규모 자체가 비중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유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자체 부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재정 적자 폭이 GDP의 지금 5%를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금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지시키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오히려 킹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금리를 높게 유지시켰을 때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 약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미 금리 차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올려봤자 0.25%포인트. 그런데 미국은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자본 유출입과 환율의 절하를 걱정을 사실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그 크게 달러가 뛰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 경제학적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돼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원화의 절하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작년 데이터에 좀 주목해 보고 싶었던 게 작년 9월하고 10월에 저희 환율 1,400원 넘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11월 초에 빠지기 시작해 다시 떨어졌는데요. 그때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큰 6개 통화 국가랑 달러 사이의 교환 비율 같은 걸 이제 재보면 그게 일종의 이제 저희 원화 달러 비율과 그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느냐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인덱스인데요. 인덱스를 보면 저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질 때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약세가 심하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저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문점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무역 수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도 그렇고 환율 시장, 외환 시장도 보고 하면 안 좋을 때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게 많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쪽에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변동성 커지는 것을 우리 경제는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증시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금리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1월 달이 6.4%가 나오면서 예상치가 6.2%였는데 초과했죠. 그렇다 보니까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있어서 좀 오픈을 한 상황이고요. 열어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고점 금리가 5.25가 아니라 5.5, 뭐 일부에서는 6%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 더 높아지면
S&P 500 기준으로서 적정 가치가 10%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중금리는 미연준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10년 국채금리가 3.8% 수준이에요. 전에 많이 올라갔을 때가 4.4%고 많이 떨어졌을 때가 3.3%, 지금 다시 올라와서 3.8%인데 아마도 연말쯤 되면은 3.5% 수준에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지금의 이런 조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 물론 FOMC와 지금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주거비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떨어지는 속도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을 원래 잡겠다라고 하는데 뭐 실업률도 괜찮고 좀 인플레이션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면 더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노랜딩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얘기하다가 이제 노랜딩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럼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성장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노랜딩 시나리오의 이면에는 사실 뭐가 있냐? 그러면 그만큼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 바뀐 게 없습니다. 2%의 물가 목표로 되도록 빨리 돌아가겠다. 그렇게 우리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노랜딩 시나리오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시나리오,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노랜딩이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냐? 사실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때 가서 하드 랜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사실. 네. 앞서서 이제 하반기 약간 꺾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도 뭐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고 분명히 미국 경제가 뭐 잘 어떻게 그 저희가 그 칼날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찾아서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미국 경제, 유럽 경제, 그리고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 이슈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 상저하고가 될 것 같기는 저도 합니다. 그리고 물가도 조금 뭐 잡히기야 잡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시장이랑 연준의 제가 보기에 비율의 차이 중에 하나는 그게 좁혀지고 있는 과정에서 또 시장에서 이런 발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사그라들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연준은 좀 오래 갈 거다. 시장은 좀 빨리 사라질 거다라고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차이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연준 쪽으로 약간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근데 다음 FOMC 전에 CPI 데이터 한 번 더 나오고요. 미국 고용시장 데이터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그걸 봐야겠죠. 네. 미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영향이 많죠.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증시 안 좋았습니다. 네, 많이 빠졌죠. 네. 지금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1.7%, 코스닥이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 보시면은 S&P가 2% 빠졌고 나스닥이 2.5%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가 1월 달에 달러 텀으로 상승률이 자그마치 17%였고요. 나스닥이 달러 텀으로 상승률이 11% 정도 됐습니다. 초과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일 겁니다. 만약에 달러가 계속해서 다시 강세 추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달러의 약보합세 또는 약세, 여기에 원화의 강세가 가능성이 생긴다면 지금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1,200원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코스피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2월 달에 박스에 좀 갇혀 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목표 가격은 뭐 2,500, 2,600 정도인데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앞으로 10에서 20% 오른다면 거기에 초과로 플러스 10% 정도 더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초과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일 금리가 살짝 오른다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이런 증시에 이런 금리 말고 뭐 중국의 영향은 또 얼마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뭐 사실 내일 이제 시장은 보면 지금 다수의 뷰는 어쨌든 금리 동결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처럼. 네. 그래서 금리가 내일 인상되면 약간 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안 올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려버리면 시장의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이 작년 한 6월, 7월 뭐 이럴 때처럼 막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금리에 어쨌든 간에 종착점이 슬슬 보이는 상황이니까 국면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도 본부장님처럼 내일 금리 결정이면 단기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는 있고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뭐 올 말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되면 결국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앞두고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